녹화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라갈 겁니다. 자, 그래서 얼리얼 좀 다뤄보는 법 해보면은, 자, 일단 뷰포트 컨트롤 하는 법부터 조금 해볼게요. 자, 일단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으로 화면을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마우스 우클릭 꾹 눌러서 이렇게 화면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볼 수가 있고,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한 상태에서 해당 방향을 바라보면서 W를 누르면은 WASD 이렇게 누르면은 해당 방향을 바라보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치 내가 드론, 새 이런 게 된 것 마냥 카메라를 그 공간을 WASD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해당 방향을 바라보면서 W랑 S를 누르면은 이제 주민 주마우 비슷한 게 되고요. A, D를 누르면은 해당 방향 바라보는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마우스 휠을 통해서도 이렇게 확대를 하거나 이제 축소를 하거나 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거 주마우스는 아니죠. 정확한 명칭은 이제 트랙인, 트랙아웃, 카메라가 직접 이동을 하는 거니까 라고 볼 수 있는데, 네, 편의상 그냥 알아듣기 쉽게 주마우스 정도로 할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 뷰포트에 떠 있는 요 아이콘들부터 좀 보면은, 이 왼쪽 위에 있는 맨 왼쪽에 있는 거는 지금은 딱히 안 건드리고, 두 번째 있는 요 원근이라고 돼 있는 거, 요게 지금 이 퍼스펙 뷰를 말하는 겁니다. 화면을 내가 원하는 대로 돌려가면서 볼 수 있는 이 상태, 이 화면, 요거를 이제 원근 퍼스펙 뷰라고 하고요. 얘를 요 밑에 있는, 원근 밑에 있는 직교라고 지금 돼 있는데, 요게 이제 아이솔레이트, 해당 축에서 보는 거죠. 이제 우리 마야 할 때 탑뷰라든가 이런 식으로 탑뷰는 사이드 뷰, 프론트 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요것들이 이제 단축키가 있습니다. 단축키 Alt G가 퍼스펙 뷰고요. Alt J, Alt J가 탑뷰, Alt H 사이드 뷰, 정면 프론트 뷰라고도 할 수 있죠. Alt K 사이드 뷰, Alt G HJK 정면, 상단, 왼쪽 뷰. 그리고 이 상태에서 Alt Shift H 하면은 하단에서 보는 뷰, Alt Shift J, Alt Shift H 후면, 뒤에서 보는 뷰, Alt Shift J 하단에서 보는 뷰, Alt Shift K 오른쪽에서 보는 뷰. 아까 우리가 보던 Alt J
HJK를 다 반대쪽 방향에서 보는 게 Alt Shift HJK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요 밧전 모양의 아이콘을 이제 누르면은 4개의 뷰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상단. 여기. 요거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어떤 창 같은 거를 요거 보면은 이렇게 뗄 수도 있습니다. 창을 떼서 다른 데다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떼놓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러다가 뭐 이런 창을 이렇게 닫으면은 닫히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닫았는데 일단 다시 불러오고 싶어. 그러면은 이 창에 가서 해당하는 창을 여기서 불러올 수도 있는데, 뭐 아웃라이너가 없어졌으니까 창에서 아웃라이너 1 하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불러와지죠. 근데 이렇게 말고 나는 이거 내가 무언 창을 없애는 건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창에서 레이아웃 불러오기, 그리고 다시 UE4 클래식 레이아웃 하게 되면은 싹 다 원상복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어서 하면은, 자, 이거 원근이라고 있었어요. 원근에 이 원근 뭐 상단 하단 뭐 왼쪽 오른쪽 정면 후면 이런 거를 기본 뷰포트 요거 밑에 이제 기본 뷰포트 시네마틱 뷰포트라고 있는데, 이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기본 뷰포트입니다. 이 편집을 쉽게 하기 위한 이 화면이 그냥 이 뷰포트 창 안에 싹 꽉 차게 보이는 요 화면을 기본 뷰포트라고 하고요. 요 밑에 있는 시네마틱은 뭐냐면은 이거 눌러보면은 이제 위아래 검은색 테두리가 바가 이렇게 생기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이 필름 오버레이라는 요 사각형이 하나가 뜨게 됩니다. 얘가 뭐냐면 그리드를 여기다가 깔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의 중앙 또는 그 그리드화 해가지고 화면 자체를 이렇게 보게 되는, 좀 영화식으로 화면 자체 좀 화면의 어떤 분배, 중앙이 어딘지, 화면의 한 3분의 1 지점은 어딘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확실히 알 수가 있게 이제 그리드를 깔아두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액션 세이프라든가 타이틀 쉐이프 뭐 이런 거 이제 에펙에서 배우게 되죠. 그 영화 같은 거 이제 스크린이나 이제 TV 화면이나 이런 것들로 옮겼을 때 어느 라인 안에 요소들이 배치가 돼야 안전하게 그것들이 보여진다 라는 선 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타이틀 쉐이프를
라고 하면은 이 안에는 타이틀이 들어가 줘야지 안전하게 전부 다 보인다 라는 그런 약간 영화적인 영화를 위한 그런 기능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시네마틱 뷰포트로 할 수 있는 것들 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이제 뽑는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켜가지고 좀 더 화면에서 이 부분이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 어디에 위치를 하면은 이제 화면 안에서 그런 것들이 딱딱 잡힐지를 이 시네마틱 뷰포트로 확실히 좀 알아낼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자, 그 옆에 있는 이제 라이팅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요 뷰는 요 속성은 일단 지금 라이팅 포함에 지금 이 체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내려 보면은 뭐 언릿 해가지고 빛이 안 닿는 상태, 색깔 베이스 컬러만 있는 상태를 보고 있는 거고요. 와이어 프레임, 오브젝트의 와이어들만 이렇게 싹 보게 되는 그런 기능이고, 뭐 디테일 라이팅 해가지고 빛만 보는 화면이고요. 라이팅만 해가지고 지금 빛이 비춰져서 어디가 어떻게 밝아지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애들은 약간 디버깅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밑에 있는 애들 뭐 컬리전, 최적화 뷰보드, 버퍼 시각화 이런 것들은 아직은 몰라도 될 것 같고, 이 위에 애들 얘네를 어떻게 쓰냐면 보통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면서 많이 이제 데이터가 이제 화면에 쌓이게 되면은 느려집니다. 이 프레임을 제가 OT 때도 이제 얘기를 뭐 드린 것 같은데, 여기 이 맨 왼쪽에 위에 이 줄 3개 있는 요 아이콘 요거 누르면은 FPS 표시라는 게 있어요. FPS 표시. 단축키는 Ctrl Shift H입니다. 얘를 누르면은 자, 오른쪽에 요 지금 뭐가 이렇게 빠르게 막 쫙 하는 요 프레임이 있어요. 프레임. 요게 내가 지금 이 뷰포트 지금 보고 있는 거 기준으로 몇 프레임이 나온다를 표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박스나 이런 것들밖에 없기 때문에 100프레임까지 유지가 됩니다. 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컴퓨터를 언리얼을 켰을 때 저도 이 컴퓨터 사양이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컴퓨터가 한 2, 3년 전 2, 3년 전 당시에 그냥 가성비 세팅으로 맞춰가지고 대충 구성을 한 그런 상태인데, 언리얼 5를 이제 기본을 이제 키게 되면은 요 정도의 프레임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느리면은 조금 과제하기가 힘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소한 이 우리 에디터 상에서 60 정도는 나와야 돼요. 그냥
이런 화면을 보고 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이런 화면을 보고 있을 때도 60프레임 정도 나와야 다른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쌓이기 시작했을 때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여력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맞추면은 좋을 거예요. 사양이 필요한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FPS 표시를 이제 눌러가지고 내 지금 작업이 어느 정도의 속도를 어느 정도의 깔끔한 상태인가를 이걸로 확인을 하는 거죠. 정리된 그런 상태인가, 얼마나 가벼운가 이 씬 자체가. 근데 이제 이런 작업물 어떤 요소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해당 부분을 바라볼 때 이 프레임이 급격히 느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한 60, 뭐 30, 이게 빨갛게 되는 사람, 빨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너무 많은 요소들을 배치해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싹 바라보게 되면은 막 30 밑으로 가면은 빨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좀 조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때부터는 버벅여서 이거 에디터에서 뭐 움직이는 것도 안 될 거거든요. 거의 힘들 겁니다. 안 된다기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초록색인 상태로 유지를 하는 것이 좋다. 이거. 자, 그래서 이 프레임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어떤 요소들을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프레임이 슬슬 떨어지기 시작한다. 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좀 힘들다? 그러면은 Alt E를 누르면은 와이어 프레임 모드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자, 저도 한 90, 100, 90, 100 왔다 갔다 하다가 프레임이 늘어났죠. 100, 110, 120까지도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무겁다? 그러면은 와이어 프레임으로 작업을 하면은 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좀 편해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Alt 4 라이팅 포함 요 뷰로 이제 계속 작업을 하는데 프레임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런 Alt 2, Alt 3 이런 거 눌러가지고 좀 컴퓨터의 부하를 좀 줄여준 이 뷰의 상태로 작업을 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lt 2가 와이어 프레임이고 Alt 4가 이제 라이팅 포함, Alt 3이 언릿, 베이스 컬러만 보는 이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오브젝트들을 이제 만들었었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꺼내가지고 큐브, 스피어, 실린더 이런 거 꺼내서 눌러서 마야에서 하던 것처럼 화살표를 화살표를 잡고 이동을 시키면 얘가 이동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고 E 눌러가지고 돌릴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R 눌러가지고 스케일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는 이제 마야랑 똑같죠? 이렇게 오브젝트들을 배치하고 수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바꾼 내용들은 이 오른쪽 아래 디테일에 요
트랜스폼이라는 항목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리고 크기 키우고 이런 게. 자, 이 소리는 이 회전에다가 그냥 수치를 입력을 해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뜻이랑 같죠. 자, 그리고 스케일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 자물쇠가 있습니다. 자물쇠 스케일 옆에 이 자물쇠가 열려 있어요. 자물쇠가 열려 있고 이 상태에서 이 수치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 이 수치들을 각자 숫자를 바꿔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잠겨 있으면은 이 각자 조절이 안 됩니다. 여기다 수치를 입력하는 대로 그대로 XYZ가 다 적용이 돼요. 이런 식으로 1 입력하니까 XYZ가 전부 1로 변하고 3 입력하니까 XYZ 전부 3으로 변합니다. 자, 그런데 얘가 이제 트랜스폼에서 이 수치 조절하는 걸로는 이렇게 변하는데 얘 기즈모를 컨트롤하는 상태에서 이 자물쇠는 영향을 안 끼쳐요. 이런 식으로 기즈모를 잡고 움직이면은 이 스케일을 잠궜든 안 잠궜든 내가 그냥 기즈모 빨간 거 이제 늘리든 이제 초록 거 늘리든 전부 임의로 다 바뀝니다. 대신 얘를 어떤 일정 비율로 그냥 한 번에 다 키우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수치를 입력을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이거 잠가 놨으니까 이거 지금 바꾼 형태 그대로 해당 비율로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를 누르고 F를 누르게 되면은 해당 오브젝트로 확대가 되고요. 화면이. 자, 그리고 오브젝트를 누른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이동을 시키면은 화면이 이 오브젝트에 고정이 된 채로 이 오브젝트랑 같이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유용한데 저는 딱히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오브젝트를 꺼내서 엔드키를 누르면 바닥에 이렇게 찰싹 붙습니다. 오브젝트를 이런 거를 꺼내 가지고 공중에 띄워 놓은 다음에 엔드키 누르면 바닥에 이렇게 쫙 붙어요. 자, 지금 이렇게 만드는 모든 내용물은 이 오른쪽에 아웃라이너에 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레벨에 무엇이 존재를 하고 있는지 이것들이 다 이 아웃라이너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찾을 수가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폴더들이 있는데 요거는 폴더 안에 자,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들이 다 들어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요거는 우리도 여기 새로운 오브젝트들을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폴더 버튼을 요거 누르게 되면은 우리도 폴더를 이렇게 뉴 폴더 해가지고 싹 만들 수가 있고요. 얘도 더블 클릭 F2 누르면은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흰색 오브젝트들을 만들고 있으니까 화이트 메쉬 라고 이름을 지어서 얘네들을 이 시프트 클릭하면은 이렇게 여러 개를 한 번에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아웃라이너 상에서 또는 이 오브젝트들을 이런 식으로 시프트 누른 채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개가 한 번에 지금 선택이 되는 모습 볼 수 있죠. 이 상태에서 나 잘못 눌러가지고 선택 해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컨트롤 클릭을 하면은 선택 해제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선택된 오브젝트들을 드래그 앤 드랍 해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자, 큐브 3이 이미 화이트 메쉬에 할당되어 있다 라고 금지 표시가 뜨죠. 자, 이러면은 큐브 3 얘를 선택 해제하고 컨트롤 클릭해가지고 선택 해제하고 나머지들을 화이트 메쉬 폴더에 싹 집어넣으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정리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 상태가 나는 여기서 이제 가운데 있는 이 박스로 구성된 이 맵들 요거를 다른 데다가 옮겨가고 싶어 해가지고 Alt J를 누른 다음에 이 드래그를 할 수가 있어요. Alt 이 아이소메트릭 뷰로 오게 되면은 여기서는 드래그가 가능합니다. 저기 이 퍼스펙 뷰에서는 드래그가 안 돼요. 그래요. 퍼스펙 뷰에서 왼 클릭을 하면은 자, 해당 축에서 해당 높이에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높이가 고정된 상태로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를 드래그를 이렇게 해보면은 마우스 미는 대로 앞으로 가고 마우스 당기는 대로 뒤로 오고 화면 돌릴 수도 있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할 때 쓰냐면은 어떤 캐릭터의 시점으로 한번 둘러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 위치에 딱 와서 맵을 이렇게 마우스 왼클릭으로 둘러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높이를 캐릭터 시점에다가 고정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둘러보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거의 쓸 일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클릭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서 이동을 할 수 있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우클릭도 같이 하면서 마우스를 이동시키면 높이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마우스 왼클릭은 해당 높이에서 이동,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같이 하면은 높이 조절, 해당 보고 있는 축의 좌우로 또 갈 수가 있어요. 높이뿐만 아니고.
대신 앞으로 못 갑니다. 앞뒤로 못 가고. 자, 그래서 제가 이 Alt J를 눌러서 상단 뷰로 온 다음에 이 오브젝트를 옮기고 싶어 했는데 해가지고 자 이렇게 싹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하면은 오브젝트뿐만 아니라 온 이상한 것들이 죄다 선택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드래그를 하는 거를 좀 이런 게 선택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좀 해야 됩니다. 드래그를 해서 나 여기 있는 거 싹 다 선택할래 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좀 뭐가 선택되어 있는 거냐면은 지금 빛들이랑 뭐 플레이어 스타트랑 텍스트 렌더 이런 거랑 지금 여기 깔려 있는 뭐 하늘, 빛, 안개 이런 것들이 지금 싹 다 선택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얘네를 난 이 오브젝트들만 가져갈래 한다면은 이것들을 내가 저기서 드래그를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선택이 됐겠구나 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빛, 스카이 애트모스피어, 스카이라이트, 볼루메트리 클라우드 이런 것들을 다 빼고 이 아웃라이너 오른쪽에 보면은 요 스태틱 메쉬 액터들만 선택이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태틱 메쉬 액터들만 선택이 된 게 확인이 됐다면 이때 이제 다른 데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C 하면은 클립보드에 복사가 되고요. 이제 새 레벨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컨트롤 V 하면은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붙여넣기가 됩니다. 얘는 뭐냐면은 이 기본적으로 레벨이 있으면은 하늘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 하늘을 만들어 주는 게 이 SM 스카이스피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 선택하고 와 보면은 뭐가 선택된 거야? 뭐 할 수 있는데 이 지금 하늘을 구성하고 있는 저 배경이 이 스카이스피어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이 스카이스피어라는 거를 이제 이 아웃라이너 상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눈을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보이는데 이 눈 아이콘을 이제 누르게 되면은 얘가 이제 꺼집니다. 해당 오브젝트가. 그래서 이 게임 레벨 안에 존재는 하지만 보이는 거를 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저 하늘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 스카이 애트모스피어라는 거랑 이 볼루메트리 클라우드라는 거랑 스카이라이트 얘는 이제 빛인데 스카이라이트, 디렉셔널 라이트 해가지고 뭐 일단 이 두 개만 이제 꺼도 이제 하늘이 이제 없어지기는 합니다. 대기를 만드는 애랑 얘랑 이 포그는 같이 가요. 대기를 아예 없애버리면은 포그도 안 보이는데 여기 이 상태에서 포그를 없애면은 이렇게
이 밑에 이제 이 지평선 아래 깔려 있는 안개가 먼저 없어지고요. 이 상태에서 저 지평선 위로 존재하는 이 대기를 얘로 이제 없앨 수가 있어요. 없앨 수가 있고, 예, 구름이 남아있죠. 요거는 이제 볼루메트리 클라우드, 얘가 이제 구성을 하는 거니까 얘도 끄면은 하늘이 이제 전부 다 없어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스카이라이트라는 거는 하늘이 있어야만 반응을 해서 그 하늘의 상태를 기반으로 빛을 GI처럼 뿌려줘요. 스카이라이트.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이 상태랑 얘를 킨 상태, 요게 색깔이 지금 달라지는 게 보이죠. 실시간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 상태와 이 상태, 하늘이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 여기에 스카이라이트 애들이 이제 하는 일이다 라는 거. 이런 식으로. 요거는 물론 나중에 이제 스카이라이트를 이제 실시간 반응하지 않게 하면서 그냥 하늘 이미지 고정해가지고 그대로 빛 뿌리는 그런 것도 알려드릴 거고요. 마치 그 우리 아놀드 라이팅 할 때 HDRI 깔았던 것처럼, 돔라이트 썼던 것처럼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기능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대기나 빛 같은 거를 이제 구성해주는 기능들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제 확인을, 요게 이제 언리얼에서 제공하는 기본 세팅이거든요. 요게 디렉셔널 라이트, 하이트 포그, 포스트 프로세스, 스카이 애트모스피어, 스카이라이트, 스카이, 요거는 딱히 하는 일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볼루메트리 클라우드. 그래서 요것들을 뭐 잘만 조절해줘도 그냥 그럴싸한 하늘, 그럴싸한 라이팅, 요런 것들을 구현을 해줄 수가 있다 라는 내용들이고, 자, 이제 조금 자,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요 왼쪽 밑에 보면은 추가라고 있습니다. 추가. 얘를 눌러서 요 피처 또는 콘텐츠 팩 추가라는 게 있어요. 얘를 누르면은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자, 왼쪽 밑에 이 추가 버튼 눌러서 맨 위에 보면은 피처 또는 콘텐츠 팩 추가, 얘를 누르면 자, 프로젝트의 콘텐츠 추가라는 게 뜨고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콘텐츠라는 걸로 오면은 시장용 콘텐츠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용 콘텐츠, 얘를 프로젝트에 추가합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좀 걸리면서 인터넷, 이게 인터넷서 받아오던가 그랬을 거예요. 아닌가? 예, 기존 원리얼 그냥 설치 파일에서 가져오나? 하여튼 뭔가 어디선가 가져옵니다. 시장용 콘텐츠라는 걸. 그래서 왼쪽에 이제 콘텐츠 브라우저 안에 스타터 콘텐츠라는 게 생겼으면은 다 된 겁니다. 자, 스타터 콘텐츠 해가지고 맵스 눌러보면은
말고 프롭스라고 했어요. 프롭스. 얘를 눌러보면 뭐 다양한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SM 부시, 풀이 나오죠. 부시. 그리고 SM 체어, 의자가 나옵니다. 자, 지금 이런 것들을 이제 넣었더니 순간 막 빨간색 되고 막 그럽니다. 쉐이더 컴파일 하느라고 이제 막 계산을 하는 중인 거죠. 그래서 만약 사양이 좋았다면 이런 게 제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순간에 그냥 바로 그냥 끝나버렸을 거예요. 근데 저도 컴퓨터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한 3초 정도 느려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자 뭐 문, 그리고 문틀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고요. 뭐 유리창은 딱히, 그리고 이런 식으로 벽에 붙는 조명 이렇게 붙일 수가 있고요. 자, 이 스타트 컨텐츠에 있는 이런 오브젝트들을 사용해서 공간을 살짝 꾸며 보세요. 네. 요거 하나만 더 설명을 하자면 우리 빛을 한번 꺼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인트 라이트, 그리고 뭐 스포트라이트 뭐 이런 것도 꺼낼 수 있고, 요 보면은 얘도 디테일에 가보면은 뭐 강도가 있고요. 인텐시티, 강도라는 거를 늘려줄 수가 있고, 라이트 컬러라는 거가 지금 흰색인데 얘를 누르면은 이 휴를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강도도 사실 뭐 이렇게 되고, 만약에 나는 지금 이 내리쬐고 있는 빛이 싫다, 너무 밝다, 그러면은 이 디렉셔널 라이트를 이렇게 끌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만든 이 빛들만 이렇게 남겨지는 거죠. 얘를 여러 개로 이렇게 배치를 할 수도 있고요. 공포 게임 같죠? 이런 식으로 뭐 라이팅은 오늘 딱히 그냥 이 기본 기능, 강도, 라이트 컬러, 어테뉴에이션 반경, 원뿔 각도,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란색으로 바꾸고 어테뉴에이션 반경, 강도,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써서 어떤 공간을 한번 구성을 해가지고 캐릭터로 돌아다녀 보세요. 네. 그리고 지금 디렉셔널 라이트를 껐는데 플레이를 시키니까 디렉셔널 라이트가 생겼죠? 요거는 지워야 됩니다. 눈을 끈 상태는 지금 이 뷰포트로 보고 있는 상태에서만 그걸 안 보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하이드 시켜놨던 것들이 다 켜집니다. 그래서 얘는 딱히 지우기는 좀 그렇고 강도를 그냥 0으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플레이 하면은 제가 이렇게 세팅해 놓은 공간을 돌아다닐 수 있는 이런 걸 할 수 있죠. 네. 여러분은 이 공간을 좀 더 풍성하고 예쁘게 한번 꾸며보세요. 화면 공유 키고, 얘도
한 10분 쉬면서 50분까지 여러분 하는 거 보고 좀 다들 잘 만들었다 그러면은 40분에 그냥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쉬면서 이거 작업하면서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어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보면은 재질들이 다 이런 그리드 또는 흰색으로 돼 있어가지고 머티리얼들이 요거 한번 다루는 법을 또 한번 해볼게요. 뭐 일단은 자, 오른쪽 밑에 이제 디테일 창에 보면은 머티리얼이라고 있습니다. 머티리얼 트랜스폼 디테일 창에 트랜스폼이 있다는 거를 우리 먼저 알고 그 밑에 보면은 이 트랜스폼에 모빌리티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세 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스태틱, 스테이셔너리, 무버블. 얘가 뭐 그냥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 보면은 뭐 하는 애들인지 다 써 있어요. 언리얼이 조금 편한 게 이제 한글로 설명이 다 써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보면 되는데 이 스태틱은 이게 게임 실시간 엔진이다 보니까 최적화를 해야 됩니다. 최적화. 그래서 캐릭터 또는 배경 요소와 상호작용이 안 되게 하는 거, 그냥 배경 그 자체로 냅두는 거, 그게 스태틱이고요. 스테이셔너리는 거의 뭐 안 써요. 스테이셔너리는 거의 안 쓰고, 이게 캐시 예전 그 언리얼 4, 이 언리얼 5 이전에 뭐 지금도 완전히 압축해야 되는, 완전히 최적화를 좀 신경 써야 되는 그런 게임이라면은 스태틱으로 전부 처리를 할 테지만, 약간 그래도 어딘가에 조금 퀄리티를 좀 몰아주면서 나머지 스태틱으로 처리하고 뭐 그런 게임에서는 스테이셔너리를 좀 쓰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무버블, 보통 스태틱 무버블을 주로 써요, 게임 프로젝트에. 무버블은 상호작용이 가능한 오브젝트 상태를 말합니다. 상호작용이 가능한 상태라 함은 이제 플레이를 해봤으면 알겠지만, 저 파란색 애들은 건드리면은 튕겨져 나갑니다. 이렇게 밀고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캐릭터와 상호작용이 되는 상태의 오브젝트입니다. 요것들이 이제 무버블 상태가 돼 있어요. 눌러보면은 자, 무버블이 돼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얘네들은 빛이랑도 상호작용을 하고요. 얘가 움직이면은 빛이 그거에 맞춰서 그림자랑 빛의 방향이랑 다 바뀝니다. 근데 스태틱 애들은 사실 이게 언리얼 4만 해도 이게 스태틱으로 바뀌면은 빛을, 이거 오브젝트 바뀔 때마다, 오브젝트 위치 바뀔 때마다 고정을 시켜줬어야 됐어요. 굽는 거죠. 베이크를 하는 거죠. 베이크를 해가지고
이 빛의 상태를 텍스처의 형태로 고정을 시켜서 이 빛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마치 빛이 거기 있는 듯한 느낌이 되는 거죠. 우리가 라이팅 수업할 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미니어처 채색하는 것처럼 빛을 그냥 그 상태로 칠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진입을 하면은, 그 공간에 진입을 하면은 그런 식으로 모든 오브젝트들이 다 칠해져 있기 때문에 마치 거기에 빛이 지금 내리쬐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죠. 보통 옛날 게임들은 다 그랬습니다. 빛을 전부 구워버려서 배경화 시키는 거. 근데 이 언리얼 5로 와서는 이 루멘이라는 게 생기면서 실시간 라이팅을 굉장히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어두운 공간 지금 구성하고 있는 친구들 보면은 빛을 뭐 만들거나 이동시킬 때마다 뭐가 막 따라가죠? 어두운 공간 해볼까요? 빛을 끄고 뭐 얘를 이제 옮긴다거나 아니면은 빛을 끈다거나 하면은 주위 환경이 곧바로 그냥 반영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얘 쏘고 그 다음 얘가 지금 밝아지죠. 이제 직사광이 먼저 빛을 빡 받은 다음에 이거에서 튕겨져 나와서 반사광이, 확산광이 얘한테도 영향을 끼치는, 그게 이제 실시간으로 살짝 느리지만 반영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게 이제 루멘의 이제 핵심 기능입니다. 확산광을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요게 언리얼의 지금 막강한 퀄리티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고요. 이 루멘 시스템이. 그래서 이번에는 재질을 그래요. 자, 이 메쉬가 이렇게 있으면, 스태틱 메쉬가 이렇게 있으면 이 트랜스폼 아래 스태틱 메쉬라는 게 있고요. 요게 바뀌면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태틱 메쉬 자리에 있는 요 애들을 이런 식으로 바꿔 넣으면 얘가 위치 값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안에 들어있는 오브젝트만 이렇게 슉 바꿔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밑에 있는 머티리얼이 지금 베이직 쉐입 머티리얼 해가지고 흰색입니다. 흰색. 그래가지고 이 오브젝트가 메쉬가 바뀌긴 했는데 기존에 적용돼 있던 흰색 재질이 적용된 의자가 된 거죠. 이렇게. 예, 자, 이걸 이제 보면은 모든 오브젝트에 이렇게 머티리얼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얘네는 자, 스타트 컨텐츠에 보면은 이 프랍 위에 머티리얼이라는 게 있고요. 이렇게 얘를 해당 오브젝트에 던져서 떨궈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재질들을,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재질들을 이렇게 깔아줄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각자 다른 재질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미 준비되어 있는 재질을 이 오브젝트 얘네를 지금 언리얼 얘네
엔진에서 부르기를 이 레벨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물체들 이거를 액터라고 합니다. 액터. 그리고 이 마야에서 뭐 만들어가지고 가져온 오브젝트 자체 얘를 메쉬라고 해요. 메쉬라고 하는데 얘가 이제 안 움직이는 그냥 배경의 역할을 하는 가만히 있는 오브젝트다. 그러면은 스태틱 메쉬라고 하고요. 얘가 뼈가 박혀서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인 메쉬다. 그러면은 스켈레탈 메쉬라고 합니다. 스켈레탈 메쉬는 요 서드 펄슨 뭐 캐릭터 콘텐츠에 캐릭터에 뭐 마네킹 그리고 메쉬 들어가면은 요 분홍색으로 밑에 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요 캐릭터 모델링을 가져오면은 얘가 스켈레탈 메쉬라는 요 뼈 아이콘이 있죠. 요렇게 스켈레탈 메쉬라는 상태로 언리얼에 들여올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넣어주면은 움직이는 거죠. 가령 지금 이 디테일 창에 지금 이 스켈레탈 메쉬를 하나 가져왔고 이 디테일 창에 보면은 지금 일반 해가지고 메쉬 트랜스폼 메쉬 머티리얼 요거 세 개가 그냥 액터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고요. 이렇게. 얘가 디테일에서 오른쪽으로 넘겨보면은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애니메이션에 애니메이션 모드 해가지고 유즈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라고 돼 있는데 요거 지금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 짠 게 지금 없으니까 우리는 애니메이션 에셋을 그냥 하나를 그냥 던져 넣겠습니다. 얘를 애니메이션 에셋으로 바꾸고요. 요 밑에 플레이할 애님 해가지고 요 옆에 있는 요 목록을 열어보면 조깅밖에 없네. 조그 포워드 해서 이런 식으로 얘가 뛰는 포즈로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얘를 지금 캐릭터 스타트에서 멀리 두고 플레이를 시켜보면은 얘 뜁니다. 지 혼자 그 자리에서 애니메이션을 실행시키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이렇게 조깅 애니메이션을 실행 중인 스켈레탈 메쉬를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딱히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재질들이 보면은 사이즈가 좀 큽니다. 그죠? 멀리 가서 봐야지 좀 이거 이렇게 생긴 텍스처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이 상태에서 맞춰주려면은 좀 작업이 필요한데 일단 머티리얼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된 애라는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콘텐츠에 가서 이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콘텐츠 최상위 올 바로 밑에 있는 이 콘텐츠를 누른 다음에 우클릭을 해서 새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클릭
그러면 한 5번째, 위에서 5번째 새 폴더라는 게 있어요. 새 폴더를 하나 만들고, 이게 새 폴더를 만들 때 이 한글인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저거 해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을 써줘야 돼요. 이름을 테스트라고 쓰겠습니다. 테스트라고 쓰고, 아니다, 이 week2라고 하겠습니다. week2 2주차니까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요. 네, 폴더 안으로. 그리고 우클릭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콘텐츠 브라우저에 week2의 빈 공간에다가 우클릭을 해서 머티리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머티리얼을 만들고, 얘를 더블 클릭해서 머티리얼 에디터로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면 자, 이런 창이 뜹니다. 뉴 머티리얼 해가지고 얘를 이제 결과 노드라고 불러요. 결과 노드.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연결된 게 없는 상태입니다. 베이스 컬러는 회색, 메탈릭은 0, 스페큘러 0.5, 러프니스 0.5인 상태. 자, 여기다가 이 유니티 같은 경우는 이런 머티리얼 프리셋이 좀 잘 돼 있나 봐요. 근데 언리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가 새 머티리얼을 만들어 준다고 할 때 이걸 처음부터 새로 다 짜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기본적인 거는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 머티리얼 관련한 내용은 저기 간단하게만 할 생각인데, 기본 일단 오늘은 머티리얼 간단하게만 해보고, 이 수업 내내 머티리얼을 얼마나 진행할지는 여러분들 따라오는 걸 보면서 좀 결정을 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자, 이 머티리얼 에디터라는 겁니다. 이 창은 머티리얼 에디터라는 거고, 자, 왼쪽에 보면은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결과 노드에 지금 꽂혀져 있는 노드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여기서 미리 볼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어떤 노드를 생성하면 그거에 대한 디테일이 여기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색을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우클릭을 해서 벡터 콘스탄트 라고 쳐보세요. 콘스탄트 CONS 라고 치면은 콘스탄트 해가지고 콘스탄트 2벡터, 3벡터, 4벡터 라는 게 뜰 겁니다. 얘를 콘스탄트 3벡터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자, 콘스탄트 3벡터. 자, 그러면 000으로 검정색의 네모가 이렇게 크게 있는 웬 고동색 바를 갖고 있는 노드가 하나 뜰 겁니다. 얘를 베이스 컬러에 이 메뉴에 있는 흰색 핀을 끌어서 베이스 컬러에 이렇게 연결해줘요. 그리고 얘의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얘를 이제 선택을 하면은 이 3벡터를 벡터 3를 선택을 하면 이 왼쪽 밑에 디테일 창에 상수라고 해가지고 검정색의
긴 바가 이렇게 생겨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 검정색 바를 이렇게 누르면은 여기 휴가 이렇게 생깁니다. 색 선택 툴이. 얘를 색깔을 요래 바꿀 수가 있어요. 색깔을 요래 바꿔서 확인을 누르면 얘가 색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자, 얘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았어요. 요 베이스 컬러를 색을 벡터 3라는 색을 좀 조정을 해가지고 그 수치를 조정을 해가지고 베이스 컬러에 연결을 했더니 결과 노드에 이 노란색 공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결과 노드에는 지금 스피어로 보고 있는데 이 오른쪽 아래 이 프리뷰 창의 오른쪽 아래 5가지 아이콘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맨 왼쪽에 있는 실린더라는 걸로 바꿔볼 수가 있고, 우리가 보던 스피어라는 걸로 바꿔볼 수가 있고, 가운데 있는 플랜으로 바꿔볼 수 있고, 큐브로도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큐브로 보는 거를 제일 좋아해요. 큐브로 보는 거를 제일 좋아하고, 만약에 심리스의 유기적인 오브젝트를 좀 봐야 된다, 좀 굴곡이 있는 형태의 오브젝트에서 이 재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봐야 된다 그러면은 스피어를 통해서도 좀 보는 편이긴 한데, 주로 큐브 또는 플랜 얘를 통해서 재질 상태가 어떤지 보는 거를 좀 좋아라 합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수치들이 뭐 하는 앤지도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 라이팅을 좀 다뤄봤으니까, PBR 라이팅에서의 수치가 그냥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PBR 머티리얼이 보통 갖고 있는 수치들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메탈릭 스페큘러 러프니스. 스페큘러, 우리 보통 텍스처 같은 거를 가져오면은 베이스 컬러, 메탈릭, 러프니스, 그리고 뭐 하나 더 있다면 오클루전, 요 정도만 이제 봐왔을 텐데, 여기 스페큘러라는 게 있습니다. 스페큘러. 스페큘러라 함은 그냥 물체가 가지고 있는 반사의 정도를 말해요. 그래서 보통 전체적인 반사를 얘가 제어한다고 보면 됩니다. 반사라 함은 이 뭐 얼마나 반짝거리고 요게 요걸 포함한 모든 걸 말해요. 그래서 뭐 하는 애냐, 그래서 보면은 지금 얘 같은 이 베이스 컬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벡터 3 세 가지 숫자의 조합을 베이스 컬러에 연결을 한 겁니다. X, Y, Z가 각각 다른 수치들로 이루어진 값이에요. 근데 이 메탈릭 스페큘러 러프니스 얘네는 숫자 하나만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콘스탄트를 검색을 해서 엔터를 해가지고 숫자 하나 값인 노드를 불러올 거예요. 얘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록색인 콘스탄트 노드. 얘가 메탈릭은 0 필요 없고요. 메탈릭 얘를 이제 복사 붙여서 컨트롤 D를 누르면 바로 복사가 됩니다. 마우스 위치로 얘 선택하고 마우스 위치로 컨트롤 D 그러면 마우스 위치로 얘가 복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얘는 물론 컨트롤 C, V 해도
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콘스탄트를 2개 더 만들어 놓고 일단 스페큘러에 이 0값을 넣으면 자 이런 식으로 반사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반사가 없어지고 그냥 베이스 컬러가 흰색에 닿는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러프니스 값이 뭘로 바뀌든 인지를 못해요. 왜냐면 반사 관련된 정보는 싹 0이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스페큘러가 있어야만 러프니스가 작동을 합니다. 반사를 그때부터 매끄러운 정도를 얼마나 줄 수 있느냐가 일단 반사라는 게 성립이 돼야지 줄 수가 있는 거죠. 러프니스 값을. 그래서 이제 스페큘러가 0.5인 상태에서 러프니스에 0 값을 넣었더니 매끄러워졌죠. 자, 러프니스의 사전적 의미는 거칠다. 이 직역하면 거칠다 이고요. 이 거친 값이 0이 됐다라는 거는 완전히 매끄러워졌다라는 소리가 되죠. 그래서 완전히 매끄러운 마치 유리로 만들어진 것 같은 노란색 박스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메탈릭, 스페큘러, 러프니스 이 세 개의 값을 조절하게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메탈릭도 한번 건드려 보면은 메탈릭이 1일 경우에 주변 환경을 반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스페큘러가 지금 계속 반사 이래가지고 좀 혼동이 있을 건데 좀 정정을 하자면은 빗맺힘 효과라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빗맺힘 효과가 0이 되면은 빗맺힘이 작동을 안 하게 되는 거고, 1이 되면은 작동을 하는 거죠. 보통 기본값은 0.5입니다. 언리얼에서 권장하는 수치. 보통은 안 건드려요. 스페큘러를 0.5에 두고. 그래서 빗맺힘 효과가 이제 0.5인 상태에서 메탈릭 반사 값이 이제 1이 되면은 주변 환경을 이렇게 반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이제 러프니스가 0.5면은 적당히 거칠면서 주변 환경도 반사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러프니스가 1이 되면 완전히 반사를 안 하게 되는, 주변 환경을 반사를 안 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거친 상태에서 빛만 이렇게 반사를 하게 되는 그런 수치들입니다. 그래서 메탈릭, 스페큘러, 러프니스. 근데 스페큘러는 거의 안 건드린다 라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고, 이 지금 주로 꺼내는 애들입니다. 이 벡터 3와 콘스탄트. 얘네는 단축키가 있어요. 3을 꾹 누르면서 에디터를 클릭하면은 자, 벡터 3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이 콘스탄트, 이 초록색 이 애들은 1을 꾹 누르면서 클릭을 하면 콘스탄트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텍스처까지 한번 연결을 해보면, 자, 우클릭을 해서 텍스처 샘플
텍스처라고 치면은 검색이 됩니다. 텍스처라고 치면은 바로 텍스처 샘플이 이렇게 조명이 되고요. 얘를 이제 만들면 자 검정색으로 텍스처 샘플이라는 파란색의 노드가 이렇게 뜨게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자 텍스처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는 거는 조금 헷갈리니까 너무 많은 텍스처들이 우리가 안 쓸 너무 많은 텍스처들이 보이니까 여기서 컨텐츠 드로워를 열어가지고 스타터 컨텐츠에서 텍스처로 갑니다. 텍스처로 가서 저 같은 경우는 그라운드 모스 그라운드 모스 D 라는 거를 가져오고요. 그 옆에 바로 그라운드 모스 N 이라는 거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D는 디퓨즈 베이스 컬러고요. N은 노말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노말 얘는 결과 노드의 노말에다가 연결을 해주고요. 이제 텍스처 샘플에 이제 모스 얘 갖고 온 애는 베이스 컬러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자 이런 식으로 이끼가 이렇게 재질이 돼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좀 더 반짝이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 러프니스 값을 한 0.3으로 내려가지고 좀 더 반짝이게 이렇게 해주면은 너무 반짝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0.5 그냥 0.4 해가지고 뭐 이 정도면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요 상태에서 저장을 누르면 이 내가 만든 이 재질이 저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를 언더바를 눌러가지고 최소화를 시키고요. 얘 이름을 F2를 눌러서 이 내가 만든 머티리얼 선택하고 F2 눌러서 모스 라고 이름을 지을 수가 있겠어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만든 이 재질을 이 바닥에다가 던져 넣으면 자 요런 식으로 뭔가 재질이 들어오긴 했는데 내가 만든 재질이 이렇게 들어오긴 했는데 우리가 이걸 만들고자 한 이유인 이 사이즈가 아직도 엄청 큽니다. 요거를 살짝 만들면서 마무리를 지어 볼게요. 얘는 이 텍스처의 사이즈를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텍스처의 사이즈를. 그래서 UV를 건드려주면 되겠죠. UV. 그래서 우린 뭘 만들 거냐면 우클릭을 해서 텍스 코드라는 걸 텍스처 코디네이트 TXC라고까지 치면은 텍스처 코디네이트라는 게 뜹니다. 얘를 줄여서 그냥 텍스 코드라 그래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빨간색의 요 노드가 이렇게 뜨게 되는데 여기다가 멀티플라이를 불러옵니다. 멀티플라이를 불러와서
요 수치를 4로 만들어 볼게요. 4. 그리고 이 UB에다가 노드를 각각 이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텍스처를 네 번 반복해가지고 이 타일을 늘려놨어요. 보면은 자 끊어볼까요? 이렇게 다시 끊어보면은 요만한 사이즈였던 이끼 타일이 4번 곱해서 이렇게 오밀조밀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면 뭔가 좀 오밀조밀해졌죠? 근데 그래도 좀 커요. 그러면 이 수치를 이제 8로 바꿔보는 거예요. 8. 또 저장하면은 다시 왔을 때 그래도 16, 32, 32. 한 32쯤 늘려놓으니까 이제 좀 이거 늘어났구나. 사이즈가 좀 줄어들었구나. 텍스처의 사이즈가 요렇게 바뀌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보니까 좀 너무 개구리밥 같이 돼 있어가지고 좀 징그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러프니스 값을 좀 늘리겠습니다. 한 0.6로 늘려서 다시 보면은 네, 이제는 약간 풀 같은 느낌이 이제 나죠. 이 상태에서 텍스처를 바꿔줄 수도 있어요. 우리 풀 관련 텍스처가 하나 더 있었죠. 저거 그라운드 그래스 DN. 얘를 머티리얼 에디터에다 던져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라운드 그래스 DN을 가져와서 교체를 해주는 거죠. 자, 지금 난리 났죠. 지금 프레임 20 빨간색 갔다가 얘를 가져와서 갈아 끼워주면 노드를 이렇게 베이스 컬러도 이렇게 노멀 이렇게 UV 이렇게 갈아 끼워주면은 저장했을 때 얘가 이제 풀로 바뀌죠. 이렇게. 자, 요런 식으로 재질의 색을 넣는 법, 러프니스, 메탈릭, 스페큘러 수치 조절하는 법, 그리고 텍스처 연결해서 UV 컨트롤 해보는 법, 타일링 좀 늘리는 법. 자, 요거를 해봤습니다. 자, 요걸 써가지고 과제를 과제를 내면은 별로 아직 여러분 배운 게 많이 없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내도록 하죠. 그래요. 자, 이렇게 언리얼 만만 한번 봐봤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은 내용들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고생들 했고요. 네, 수업 마치겠습니다. 뭐